자, 38번 한번 보자. 자,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x-1 위에 점P가 있었대. 그러면 물론 여기를 a, b라고 잡아도 되겠지만 보면 점 Q도 있잖아? 야, 그러면 A, B, C, D는 조금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가보자. 다음 두 번째 직선 위에 점 Q. 그럼 여기에서 이제 B를 쓰자. 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잡혔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쓰지는 않지만 얘네도 수직이라는 것도 이제 보이면 좋고, 알겠지? 문제 이제 읽어보자. PQ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잡겠대. 그러면 PQ의 길이를 표현해보자. 이게 PQ의 길이지? 근데 얘가 항상 어떤 특정 값을 갖는데 그 특정 값을 뭐 K라고 둘까? 뭐 표현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 그러면 루트 싫으니까 요 정도까지 변형은 뭐 어렵지가 않을 거고. 자,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했지? 이 직선 위에 점 P를 표현했고 이 직선 위에 점 Q를 표현했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P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Q의 길이 구하는 식 써서 어떤 상수인 K다 라고 표현한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더 보면 그때 결론은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모양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PQ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걸로 뭘 준 거야? 관계식을 준 거지. 아까처럼 흐름이 똑같이 가는 거야. 관계식 줬어. 하나 뭐 구해야 되더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애를 내가 표현하고 있는 A와 B를 통해서 표현하면 되지.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PQ의 중점. 됐다. 됐네. 관계식 나왔고 A와 B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애 표현했고.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 이 두 개가 재료 준비가 그러니까 이걸 정형화 시키자고 얘들아. 알겠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애 좌표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때 쓴 문자인 A와 B를 통한 어떤 관계식 찾고 그럼 재료 준비 끝. 이제 할 거는 똑같이 얘가 X가 되겠지? 얘가 Y가 되겠지. 정리합시다. A 플러스 B는 2X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2Y다. 그럼 2를 넘길까? 난 A와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니까 연립하겠지? 더하고 빼자. 더하면 2A가 2X, 2Y 마이너스 2니까 A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다. 다음 빼면 2B가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니까 B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됐네. 이제 하는 짓은 똑같이 이제 계속 반복되지.
그래서 얘네 둘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넣어주면 자 미리 정해놓자. a-b는 야 이거 연립 안 해도 되네. 해놓고 보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a-b와 a 플러스 b니까 연립해서 a와 b를 표현 안 해도 그냥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좀 편하게 해줬네. 그래서 그대로 a 플러스 b 자리에 2x 넣고 a 마이너스 b 자리에 2y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k제곱이다. 요딴 식이 나오네. 뭐가 하래? 도형의 모양을 물어봤네. 그러면 뭐 4로 나눠주면 이쁜 모양 나오지? 뭐야? 원이다. 정답 5번. 요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 좀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42번 문제가 참 좋은 문제거든? 42번 한번 보자.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 딱 패턴화 시키면 돼. 그러면 이 형태 A, B로 만드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져. 연습 좀 잘 해보고. 맞추자.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추자, 꼭. 막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면 그거는 괜찮은데 요 정도까지는 너희가 풀 수 있으면 좋겠어. 자, 42번 한번 보자. 그림은 되게 단순해. 이거 나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얘들아, 거기 직사각형 모양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지. 그게 막대가 아니야. 얘 벽이다. 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막대를 비스듬하게 세운 거야. 문제 읽어보면 길이가 8짜리 막대를 이 벽에다가 비스듬히 세워놨는데 이 막대를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이거를 조금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지.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 이 상태야. 자, 그럴 때 그 말을 지금 내가 표현한 요거를 거기 문제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대의 윗끝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 아래끝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자, 이때 막대의 중점 M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단 막대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그냥 선으로 보란 얘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좌표화 시켜야겠지.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고 막대가 이렇게 있었어. 이 길이가 8이지. 자, 그럼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 알아? 모르지. 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미지수로 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야?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 그래도 그나마 줄만한 걸 줬다면 여기서는 안 준 거지. 그럼 너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요점과 요점을 표현을 해야 지금 요 구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A든 B든으로 표현을 해야 이 중점도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래서 요 점은 모르니까 뭐 A, 0이라고 도 쓸 수 있겠네. Y 값은 0이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0, B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구조 이해되나 얘들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 중점 M의 좌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중점 M의 좌표는 2분의 A, 2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됐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하나 만들었고 관계식 하나 필요하지. 이 상태에서 관계식 할 만한 게 뭐밖에 없냐 얘들아? 피타고라스밖에 없지. 그래서 관계식 피타고라스로 관계식 만들어주면 어렵지 않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64구나. 관계식 하나 나왔지. 그러면 다 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패턴화 시키면 돼. 이거는 알겠지 얘들아?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누구를 A, B라고 한다.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라 하면 그거를 쭉 이어나가면 되는 거고, 얘는 그 위에 점이랬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는 A, B라고 뒀는데
여기서는 점이 두 개, 둘 다 미지수기 때문에 그러면 C, D까지 들어가다니까 이거는 조금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문제는 애초에 누구를 A, B라고 두자. A, B, 누구다라고 안 줬으니까 너희가 임의로 세운 거고.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잖아? 하면 되지. 얘가 X, 얘가 Y. 해서 A가 2X네. Y가 B가 2Y네. 넣겠지? 넣으면 4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64가 돼서 얘의 자취는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반지 이름이 4짜리인 원이구나 라는 게 나와서 정답이 도형의 길이니까 10P는 16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이 문제가 조금 더 좋고 어려운 문제인 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나오는 거? 여기까지 나오는 건 맞아. 맞는데 답은 이게 아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조금 더 나가줘야 돼.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자 보자. 지금 이 막대는 결국에는 1사분면, 우리가 만든 4분면상에서 1사분면에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A와 B는 A가 아무리 작아봤자 0이지. A가 아무리 커봤자 8이겠지. 이 자체 길이가 8이니까. 즉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 선은 이때와 이때가 극단적일 때잖아. 완전히 섰을 때와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A와 B는 범위가 0부터 8까지야.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거야. 여기까지 마무리됐고 A와 B는 둘 다 0부터 8까지인 수밖에 안 돼. 극단적으로 갔다라고 쳤을 때. 그지? 근데 X랑 Y는 뭐야? A의 2배지. 됐니? 그러면 A 자리에 2X 넣어도 되는 거잖아. B 자리에 2Y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양면 2로 나누면 X랑 Y의 범위가 나오겠지. 내 말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 관계식을 얘한테 적용시키면 A가 2X니까 2X가 0부터 8까지니까 X는 0부터 4겠지. Y도 마찬가지. 그래서 X와 Y의 범위가 하나 생기게 돼. 그거를 얘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 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얘들아, 얘 중점이라며. 이 중점이 1, 4분면 말고 존재하겠냐고. 없잖아. 근데 이 원은 1, 2, 3, 4분면에 다 존재하잖아. 그치? 막대기가 여기밖에 없는데 중점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범위를 그려보니까 중점의 자취는 여기에만 존재하는구나. 1, 4분면에 해당되는 0부터 4까지만. 그래서 이 전체 원의 둘레는 8파이지만, 반지름이 4니까 전체는 8파이지만 그 중에 4분의 1만 살아남지. 그래서 정답은 2파이다. 끝까지 풀 사람은 풀고 안 되는 사람 칠판 보자. 자, 그러면 지금 A, B 점 잡혀져 있고 P좌표를 X, Y라고 두고 조건을 준 게 이거지. 그럼 당연히 이거를 수행을 해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요 길이랑 얘네 둘을 가지고 길이에 대한 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한다면
계산 다 한 거야. 계산 다 해서 써보면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써놓고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 식이 정리를 다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점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P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 P가 이거를 만족시켰네. 이거를 만족시켰네. 점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야. 간단한 문제야. 자, 얘가 정답인데 자취로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얘는 나왔는데 자취의 방정식으로 점 P의 자취는 나왔는데 그때 y-x-2의 전체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얘 지금 x와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x는 뭐다, y는 뭐다라고 정리하기 좀 빡세잖아. 근데 다행히도 당연히 맞춰줬겠지. 얘가 겹치지. 그래서 이 식을 y로 통일시키자. 그래서 y 자리에 뭘 넣을까는 애매하잖아.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근데 얘가 하필이면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x-2의 전체 제곱 대신에 4- 얘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y하고 이거를 넘길까? 그러면 그대로 y-1의 전체 제곱 -4로 변하지. 그러면 요거 y제곱 -y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값 구하시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가 채지지.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 최소값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에선 최대 최소도 구하래. 그 말은 뭐야? 어떻게든 y 값의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y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 보면 자, 여기에서 얘 자리에 얘를 넣었잖아? 그럼 그것처럼 어딨냐? 잠깐만. 아까 했던 요거 얘가 얘였지. 다시 써볼게. x-2의 전체 제곱이 4-y-1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얘 넣은 거잖아? 근데 요 식에서 이거 있지? 이거 실수의 제곱 아니야? 0 이상이지? 그럼 얘도 0 이상이네? 내 목표, 나 지금 이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뭐야? y의 범위 알고 싶어서. 근데 얘가 얘인데 얘가 0 이상이잖아. x가 몇이건 간에 이거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럼 요런 부등식 하나가 나오지. 이걸로 y의 범위를 잡자. 그래서 풀어보면 y-1의 전체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y-1은 풀마 이사이다. 해서 y는 -1 이상 3 이하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지.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거지. y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는 거. 물론 이거는 생각을 못하기가 힘든 게, 일단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가 없는 게 뭐야?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을 못 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y의 범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뜯어보겠지. 그때 건덕지가 이거다 라는 거고. 알겠지? 됐네?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요 식의 최대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얘는 꼭지점인 y가 2분의 1 들어가잖아?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 당연히 꼭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y가 3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래서 2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3. 3일 때 최대값 3. 뭐래? 2를 더하래.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 정답 2번. 그래서 지금 요 형태 자취방정식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 범위를 너희가 지정해야 되는 문제까지 왔어. 일단 191번을 해야 될 것 같네. 191번 보자. 다 폈지? 자, 191번. 서로 다른 5개의 자연수 A, 1, 2, 3, 4, 5가 있는데 이때 그걸로 두 집합 A, B를 만들었대. A는 그냥 쓴 거고 B는 제곱해서 썼대. 자, 이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A와 B의 교집합은 3개고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30이 떠야 된대.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있는데 집합 A는 걔네들을 그대로 썼고 집합 B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썼대.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이 3개다. 라는 걸 해석을 해보자. 교집합이 3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지금 얘네 5은 다른 수야. 그럼 얘네도 애지간하면 다른 수겠지. 근데 같은 게 3개가 있대. 제곱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얘는 결국에는 여긴 제곱수잖아. 얘들 다 제곱수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수가 있다는 소리지. 교집합이 3개가 떴으니까. 그런데 추가로 준 조건이 그 교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하면 30이 나온대. 이게 핵심이지. 이 교집합 안에는 뭐밖에 없어? 제곱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근데 그 제곱수의 합이 30이래. 3개의 제곱수를 더했을 때 30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 별거 없겠지. 그래서 우리 평소에 제곱수 하듯이 제곱수를 좀 나열을 해주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겠네. 자, 여기 있는 수 중에서 3개를 더했을 때 30이 떠야 돼. 누구겠어? 1, 4, 25. 요 3개다. 요 3개만이 더했을 때 30이 나오지. 그러면 1, 4, 2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구체화시키자. 1, 4, 25가 있고 원소 2개가 있을 거야. 얘도 1, 4, 25가 있고 원소 2개가 있을 거야. 근데 얘네는 원래 수의 제곱수라며. 그러니까 얘를 좀 다르게 써줄까?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이래. 나머지 2개는 몰라. 이 상태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집합 A에 누구랑 누가 무조건 있어야 돼? 2랑 5. 여기에 2랑 5가 있어야 이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2랑 5가 채워지겠다. 그럼 역으로 얘가 얘네들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는 애들은 얘네들이겠지. 됐다. 뭐 구하래?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더하면 정답. 오케이? 이해되니? 그 옆에 90이나 93 중에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3?
2? 예지 2번 테니? 보자. 92번. 지금 왜? 이거 이해 안 돼? 돼? 진짜? 좋아요. 자, 92번. 1이 아닌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AK는 X가 원소인데 그 X는 KX가 양의 정수가 되게 하는 X값이래. 그리고 그 X는 0과 1 사이의 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K5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X가 원소인데 OX가 양의 정수가 되게 하는 X값이야. 근데 그 X는 0부터 1 사이의 수만 가능해. 그러면 A5의 원소 X는 누구겠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겠지. 이 얘기야. 요게 이해됐으면 이제 이 문제 끝났지. 문제 A3의 원소의 개수, A6의 원소의 개수, A9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A3은 3x가 양의 정수가 되게 하는 애들이지. 그럼 분모에 3이 오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까지 가능하겠다. 다음 6은 얘는 소수가 아니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6x가 양의 정수가 되면 돼. 그러면 이거 그냥 분모가 6일 때, 2일 때, 3일 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6분의 1부터 6분의 5까지 쓰면 되겠다. 그지? 뭐 약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지. 구는 9분의 1부터 9분의 8까지 가능하겠다. 뭐 구하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2개, 5개, 8개. 정답 15개. 요게 192번. 다음 193번. 전체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인데 집합 A, B가 있네.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A를 원소로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다음 집합 B는 Y가 원소인데 그 Y는 원소로 B를 반드시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이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방금 내가 말로 했듯이 집합 A를 쉽게 풀어보자면 뭐야?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잖아?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대문자 X, 대문자 Y로 표현되어 있고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X랑 Y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는 뭐야? 집합이지.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인 거지. 근데 그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원소는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원소인 거고 집합 B는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원소인 거고. 그러면 집합 A는 A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A의 원소지.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2의 4제곱개겠지. 지금
전체 풀이 5개니까 5개 중에 A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 집합 A를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 집합 중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몇 개야? 라고 하면 16개라고 당연히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16개를 A가 갖고 있는 거지. 왜? 이 부분,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이 A의 원소니까. B라고 다르겠어? 똑같겠지.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데 겹치는 게 있겠지. 있을 거 아니야? A와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자. 교집합은 A와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니까 8개겠네. 그래서 정답 24개. 더하고 빼야지. 합집합이니까. 쌤, 전체에서 빠져도 돼요? 당연하지. 다음 페이지에서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됨? 5번. 5번만 하면 돼? 5번 보자. 자, 전체 인은 50명인데 A의 여집합이 33, B의 여집합이 19. 그러면 A가 17, B가 31이란 소리지. 다음, A와 B를 모두 갖다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12일 때 아무데도 안 간 사람? 합집합의 여집합은 몇이냐라고 물어봤지. 내 말 이해되지? 전체 인원 50명. 문제에서 준 건 여집합 줬지 안 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간 사람은 17명과 31명이겠네. 다음 둘 다 간 사람이 12명. 그때 아무데도 안 간 사람 몇 명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말곤식 쓰면 되지. 17에서 31을 더해서 12를 뺀 게 합집합.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냐? 36? 얘가 36. 그럼 얘는 당연히 50에서 뺀 14겠다. 간단한데? 왜? 이거 왜 못 풀었어? 이 페이지 됐니? 또 없어? 없으면 다음 페이지. 여기는 뭐 해야 되니? 90, 99. 또 있나? 나도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7. 누구야? 7, 9. 일단 기본 문제는 198이다 얘들아. 198은 못 풀면 안 돼. 못 푼 사람이 있네? 알아볼라. 근데 왜 틀려? 최대값 몇인데? 197번 보자. 얘들아, 다시 말하자면 198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교집합의 최대 최소, 합집합의 최대 최소,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 최소까지 이어져야지. 그지? 얘기했었어.
97번 보면 전체 인원 160명이고 프로그래머 앵커 제빵사를 ABC 집합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준 거 좀 써보자. 사람 답 30이에요? 음. (97번) 자, 전체 160명, A가 40, B가 55, C는 C네. C가 55, B는 모르고, 다음 나에서 A와 C를 모두 신청한 게 20명, 교집합. 다음 다 세 것 중 아무것도 신청 안 한 사람 40명. 합집합에 여집합이 40명이라는 얘기니까 합집합은 뭐야? 합집합은 120명. 이거지. 자, 이때 집합 B의 값이 아니라 B만 신청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게 B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빌려오자. 몇 번이에요? 197. 7. A가 뭐예요? 아, A가 프로그램. 안 듣는다는 걸 이렇게 티를 내지? 아니. 프로그래머 앵커 제작방사 순서대로 ABC. 한글 쓰기 귀찮잖아. 안 되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어디야? 여기. 그지? 여기에 그냥 여기 값을 구하시오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영역 다 더했을 때 120 더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보자. 지금 A가 40, C가 55, A와 C의 교집합이 21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20이지. 맞니? 여기가 20. 야, 그러면 A가 40이니까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몇이야? 20이지. 반대로 요 부분은 35. 됐네? 즉 여기랑 여기랑 구분 안 짓고 그냥 합쳐서 20. 여기랑 여기 구분 안 짓고 그냥 합쳐서 35인 거잖아. 됐지?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이 빨간 테두리로 연결되어 있는 요 전체 부분의 총합은 75. 그럼 여기가 75인데 얘까지 더해서 120이 떠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정답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굳이 식으로 만들어서 풀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B가 몇이냐가 아니라 B만이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바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라.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99번은 A, B, C 있고 A와 C의 교집합, 전체 교집합. 이때 B에서 A와 C의 합집합의 차집합의 최소값. 자, 199번 보면 A가 14개, B가 22개, C가 18개. 다음 A와 C의 교집합이 10개, A, B, C의 교집합이 7개. 이때
B에서 A와 C의 합집합을 차집합한 값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이 그림을 살짝 빌려오자면 얘도 뭐야? 여기지. 순수한 B의 영역.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자, 이거를 식으로 뭐 연산을 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빌려와 보면 자, 여기 14, 여기 합쳐서 14 돼야 되고 20이 돼야 되고 18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자. 여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거든. 자,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지. 여기에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합쳐서 10 나와야 돼. 근데 얘가 7이야. 그럼 여긴 자동 3이지. 됐지? 다음.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보자. A의 입장에서 여기 4개 합쳐서 14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10을 차지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합쳐서 4여야 돼. 여기랑 여기 합쳐서 4야. 다음 C의 입장에서 보자. 여기 4개 영역 합쳐서 18 떠야 되는데 이미 10 가져갔어. 그럼 여기 2개를 합쳐서 8 떠야 돼. 됐지?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요 순수한 B의 영역, 아무 데도 겹치지 않은 요 영역의 최소값이지. 근데 그러면 B는 총 합쳐서 20인데 이 4개 B를 이루는 영역 중에서 여기 중에 여기는 7이랬고 여기는 몇인지 몰라. 여기도 몇인지 몰라. 근데 구하라는 건 여기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랑 여기가 최대면 되겠네. 어차피 더해서 22가 확정이잖아. 22라는 값이 확정인데 이 7을 빼면 여기 합쳐서 15야. 근데 얘가 제일 작아야 돼. 그럼 여기가 제일 크면 되겠지. 근데 A의 입장에서 여기든 여튼 간에 4면 되잖아. 그러면 그 4를 얘가 다 가져가면 이때 여기가 최대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같은 이유로 여기가 8을 다 먹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그때 최소가 되겠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몇이었냐? 이거 더하면 15, 19, 3이네. 정답 3.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최소를 줬지만 최대를 구할 수도 있겠지. 최대면 이 4가 1로 다 가면 되는 거고 이 8이 1로 다 가면 되겠지. 그러면 B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여기 없고 여기 없는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22 나와야 되니까 그때 최대값은 15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해됐지?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잘 못 풀었지? 자, 풀리디?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마지막 페이지 하고 학교별로 프린트 줄게.